저는 올해 34살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21살 때 결혼을 했어요. 예. 얘가 지금 14살이고 12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싸웠는데 또 살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됐어요. 그래갖고 참 제가 오름이 많아요. 그래갖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좀 신랑이 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쟤는 또 제 고집대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아저씨가 성격도 급하고 보면 말투도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좀 말투가 화난 말투를 해요. 이제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가족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그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안 좋다.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참아도 보고 했는데 좀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떻게 말하는데 흉내를 한번 내봐요. 잘 흉내는 못하는데 아니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 얘기해봐요. 예를 들어가 한두 개만 들어봐요. 말하려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도 될 말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같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도 막 옥박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니 그걸 흉내 내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흉내도 내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내봐요. 많이 들었으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걸 한번 해봐. 회사 갈 때 인사해요. 잘 다녀오세요. 이래 인사해요. 네.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말 안 할 때도 있고요. 응. 갔다 오지 않을까봐 이런 항상 보면 그거를 톤을 많이 높여서 어작게 내 그 말 할 줄 알았어. 남편 고향이 어디요? 경북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마음 들어보세요. 친구가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온나? 이러면 가면 뭐 주는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자꾸 흉내 내보라는 거야. 회사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갔다가 안 올까 봐. 그거 얼마나 재밌어. 어? 그게 다 웃잖아, 재밌다고. 근데 왜 자기만 그래, 성질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말투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조금 틀려요. 저도 이제 갔다 오는 건 당연히 집에 돌아오는 거는 아는데 근데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화내면서 막 하는 게 좀 심해요, 아저씨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이제 매일 갔더란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대답하기 싫구나. 제 생각에 저 말도 하기 싫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싶어서 어떤 데는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뭐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 당연한데 그걸 인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따라 가는 거고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럼 갔다 오지 말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 근데 우리 저기 대구보살 한 분은 늘 그래가지고, 아이고, 못난 거. 나이면 다 누가 니 데려갈까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말한 대로, 회사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럼 갔다 오지 않을까 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어디 갔다 오겠다. 그러면, 가려면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7년을 싸웠다는 거죠. 한 3년 더 싸우면 해결이 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 좀 성격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요. 뭐 가족 나들이 가면 뭐 이제 엄마들은 애 챙기고 뭐 이제 만약에 아침을 먹고 가면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저씨는 그냥 자기 어디 있고 나가자고 막 써드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이 좀 하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보니 별 얘기 아니구만은. 근데 그 보살님은 그거를 오래 살면 정토에서 수행하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면, 어디 갔다 오겠어, 저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가지 마! 그래도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가려면 오지 마!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딱 해가, 빨리 갔다 오라는 소리로. 예, 그러면 갔다 오지 마! 이러면,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갔다가 안 올까봐 그러면 혹시 그래도 나버리고 안 돌아올까 싶어 걱정이 돼서 그래 얼른 다녀오세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봐. 또 저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다니는 싫어하면 안 다니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뭘 그래 우기고 그래 다닐라 그래. 나도 누가 밥 해주고 다 먹을 것 주면 가만히 앉아 있겠다. 고향이 어디야 질문자는? 저도 그 영천 면산. 난 서울 사람이라고. 아니 그 동네에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안 커가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좋았어요. 남편이 날 좋아했어요. 확률을 따지면 좋아한 건 많이는 안 좋아했고요. 아마 아저씨가 좀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나를 더 좋아했다 이 말이지. 내가 남편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를 더 좋아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행복은 내가 좋아할 때 행복이 생겨. 내가 별로 덜 좋아하니까 행복이 덜 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보고 좋아하면 행복이 오고 바다를 보고 좋아하면 행복이 오고 꽃을 보고 좋아하면 행복이 오잖아. 근데 그런 거 보고도 별로 좋아할 줄 모르면 행복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안 좋아해줘서 행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를 안 좋아해서 그래. 그런 말투도 좋게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아마 쭉 그걸 갖고 하나하나 시비하지 말고 패턴을 한번 오늘부터 스님이 남편이 하는 내가 이렇게 물으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다 하는 거를 다음 시간까지 20개만 적어 오세요. 숙제를 내줄게. 절하라고 숙제 안 내주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럼 오지 않을까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쭉 하나 적어 와봐요. 그래 우리 여기 다 그걸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의의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날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요. 이러면 경상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게 말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가.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게 항상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까르마, 그 사람의 말투, 성격이니까 그걸 재미있게 받아들여 봐요.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제 딴 사람하고. 예. 우리 다 가서 그냥 박명희가 때려볼까?
남편이 어디 가서 멍둥이가 좀 두드려 맞고 오면 어떻게 안타까울까, 잘 맞았다 싶은 생각이 들까? 그건 안타까워요. 어? 근데 지금 자꾸 미워하면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오거나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그렇게 돼요. 내가 자꾸 그걸 염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화를 자초해요. 그리고 지금 애가 둘이나 되는 엄마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애한테도 나빠요. 애들 커도 안 좋고. 남편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안 커요. 그 더러운 인간의 애들이니까 애가 잘 될 리가 없잖아. 애가 잘 되려면 훌륭한 남자의 아이라야 잘 되지. 자,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할 줄 알아요. 절에 좀 다녀봤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요. 지금 스님 법문 2번째 들었고요. 예. 그 동영상으로는 2-3번 봤어요. 예, 법문 앞으로 듣고 오늘부터 하루에 108배 절할 수 있어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야. 108배가 뭡니까? 200배라도 하겠습니다. 말이 이래 딱 나와야지. 남편한테 딱 절을 할 때 남편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요.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3번 하고,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절을 하고, 당신 하는 말 다 옳습니다. 당신 하는 말 다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당신 말 하는 게 옳다고 내가 했는데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안 옳잖아, 그지? 그럴 때 상대를 탓하지 말고, 저 말은 옳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그 억양하고 그 단어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말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100일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둠이 가시듯 안개가 거치듯 좋아질 거예요. 눈물도 없어지고. 그럼 애들도 잘 크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 예. 경상도 남자들 문제다.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 반성 좀 해야 되겠다. 나부터. 저분은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 같은데 대다수 말 그렇게 비슷하게 하죠. 울산 남자들 어때요? 울산 남자들이 내가 보기 좀 심한 것 같아. 경상도 중에도. 근데 그거 갖고 시비해야 누가 가슴 아프다. 내 가슴 아파.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이렇게 웃으니까 또 웃어지잖아. 근데 그때도 이렇게 웃는 기분으로 그냥 들었어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말만 저리 한다. 그게 말버릇이거든. 말버릇.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말버릇 아니에요. 그죠? 못 알아듣잖아. 그지? 그래도 우리 다 해석해가 알아듣잖아. 그런 것처럼 가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한다? 빨리 오너라. 너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누가 통역을 해줄까? 해석하는 법을 자기가 터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귀여워요. 지난 2월에 경전반 졸업하기 전에 한 2주일 정도 시간이 돼서 라오스로 등반을 갔었어요. 근데 열을 갔다 오면서 집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고맙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서 이제 만나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했는데 막상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딱 부딪혀 보니까 부딪힐 때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얘기하다가
부드러운 말이 나가야 되는데 부드러운 말이 나가기보다는 좀 화난 듯한 불면 소리 같은 식으로 말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반갑게 얘기하다가도 한두 마디 하면은 다시 이제 좀 약간 불편해지는 상태로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됐던 적도 있기도 하고, 네. 마음은 안 그런데 막상 할 때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해야 고쳐지지. 마음은 안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자기 변명만 자꾸 되고 자기 합리화만 되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안 그랬는데 마음은 그렇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거나 대화할 때 좀 언짢은 거는 마음이고, 그래도 부인한테 그러면 되나, 부인한테 잘해야지, 이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합리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참 고마운 사람이고 참 안 된 사람이고 잘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마누라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좀 이런 거부 반응이 있구나, 싫어하는 게 있구나, 뭔가 이렇게 좀 평상시에 불만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자각을 해야 이걸 개선을 하지. 내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 말이 그래 헛나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 보고 말에 집착하지 말고 네 내 마음을 알아라. 그러면 이제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손가락을 갖고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내 말 듣지 말고 내 마음은 니를 좋아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부처님 정도 되면 몰라도 대세상 사람들은 다 다심통이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 상대의 생각을 읽을 능력이 없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오래 살면 저 사람 말버릇이 저렇지만은 심성은 안 그렇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 대다수는 항상 말에 끄달리고 말에 시비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금 이렇게 잘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좋은 일 많이 해놓고 어때요? 말로 다 까먹는다. 복을 많이 지어놓고는 말 한마디에 다 복을 까먹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천냥빚도 어때요? 말 한마디로 갚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8가지 바른 우리 행위 중에, 팔정도 중에도 바르게 말하라, 말을 바르게 하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긴 대로 살지 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내가 좀 마음을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도 들었고 부인이 그동안 고생도 했고 나도 좀 내 식대로 살았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어서 조금 애틋하게 좀 지내보겠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자꾸 마음은 안 그렇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자꾸 이렇게 자기 습관, 말하는 습관을 좀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잘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래요.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이제 만약 부인 같은 부인에게 내가 호의적인 내가 호감이 가는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또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거부하는 것도 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게 되고 이 싫어하는 거 이게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어떠냐? 싫어하는 거는 이제 안 부딪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됐던 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부모님 뭐라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가서 부모님하고 딱 부딪히면 딱 짜증이 나고 그래서 친정 가서 싸우고 돌아와서는 후회하고 다음에 갈 때 이제 안 간다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고 갈 때는 또 잘해드리려고 갔는데 가서는 또 감정상에 돌아오고 이게 우리 일상에서 늘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다. 내가 내 부인이 나한테 맞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안 맞는 요소도 있다. 그것이 떨어지면 안 나타나니까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데 부딪히면 그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그런 표현이나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 배웠잖아요. 마음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고 아침 기도할 때마다 부인한테 여보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하겠다 그러지 말고 자꾸 감사 기도를 하면 이 좋은 점이 자꾸 살아나고 싫은 것이 조금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감사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은 저의 말투 때문에 생기는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상냥하게 말하는데 말이 세다, 말이 빠르다, 사투리 때문에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 목소리가 커서 화난 것 같다 등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힘듭니다. 직장에서 상담하는 업무라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저의 말투를 오해하지 않을까요? 스님의 명쾌하고 따끔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에 뭐 맹쾌하고 따끔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영어 잘합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럼 자기가 만약 미국이나 호주나 가서 산다고 할 때 가게를 운영하는데 영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직장에 취직했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지적을 자주 받아. 말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그냥 그런 정도는 감수하고 직장 다녀야 돼요. 감수하고 직장을 돈을 벌어야 되면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손실을 좀 덜 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을 하는 거를 조금 좋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상도요, 전라도요. 경상도예요. 예, 경상도 말이 조금 억세잖아요. 예.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람 사는 이 동네나 안 그러면 그 차를 타면 싸우는 줄 알잖아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영어를 모르면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걸 불이익을 좀 막으려면 뭘 해야 된다. 영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것처럼 자기가 경상도식으로 액센트도 세고 사투리도 쓰고 이러면 직장 생활에서 그 정도 감수해야 돼요. 그럼 경상도 와서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서울 가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직장에 다니거나 도의지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그런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화나서 하는 소리 같다, 뭐 미워서 하는 소리 같다. 그렇게 하면 고쳐야 안 되겠어요. 영어를 배우듯이 첫째 말을 부드럽게 하는 법, 이제 지나친 사투리는 조금 조정하는 법 이런 걸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시골에만 살았으면 지금도 사투리를 많이 쓰지만은 그래도 소통은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건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가서 학원 선생을 좀 했거든요. 애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은 사투리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안 고치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고쳐야죠.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잠깐 몇 년간 안 했으면 아마 안 고쳐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생활하는데 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데 문제가 좀 있다 하면 이제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영어 배우듯이 그렇게 배운다. 말하는 법을 좀 조정한다. 목소리를 좀 낮춘다. 그다음에 뭐 단어를 좀 이렇게 선택해서 순화시킨다. 그다음에 속도를 좀 늦춘다. 이렇게 이제 억양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연습을 좀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면 안 돼요. 뭐 화난 나면 안 났다 그러면 되고, 오해하면 오해 좀 받으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응을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한테 적응하는 게 아니고, 저 여자는 말이 원래 저래. 저 사람 경상도라서 저래. 오래 겪어보니까 말은 저런데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이제 손해를 초기에 좀 감수하면 다음에 괜찮아져요. 그래서 자기 생긴 대로 좀 손해를 감수하고 생긴 대로 살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적응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좀 덜 보려면 내가 빨리 그 직장이나 그 지역에 적응을 하든지,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 부드럽게 하고 사투리도 안 쓰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선생님이 계신데 자기가 뭐를 원했을 때 얘 괜찮습니다 하면은 저한테 친절하다, 너무 성격 좋다 이러시고, 자기가 원했을 때 이건 아니 됩니다 하면은 선생님 너무 불친절해요, 무뚝뚝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아니 그거는 그래요. 네. 반욕설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아하고, 아무리 공손하게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싫어해요. 그건 뭐 감수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직문직설 할 때도 자기 원하는 답을 내가 안 해주면 상처입었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저 위로하는 말 해주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어서 막 우는 사람한테 곧 시집 가겠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엄청나게 상처입었다 그러지. 근데 스님은 왜 그렇게 말하냐, 남편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다 이 말은 너무너무 아쉽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남편이라는 그 빈 공간이 너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남편이 빈 공간이 너무 크면 누군가 채워야 안 됩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빗자루가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내 쓰던 빗자루 잃어버렸다. 그럼 빗자루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예요. 그 금방 심하게 울면 제가 내년 1년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사람 하나 생기고 잘 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면 화를 벌렁 내요.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 죽어도 아이고 뭐 좀 아쉽지만 뭐 어떡합니까? 사람의 명이 있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금방 딴 남자 안 사깁니다. 왜? 뭐 남자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조금 아쉽지 크게 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한 1, 2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사람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벌컥 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이해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오해를 하면 손해를 좀 보면 되고 나중에 또 자기가 그래서 또 좋아지면 자기 평가가 달라요. 저 사람 생긴 건 저렇고 말은 저렇고 말투는 저렇고 뭐 이래도 그 겪어보니까 사람은 괜찮더라. 이렇게 또 좋은 평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은 자기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내 식대로 살면서 손실을 좀 감수하든지 안 그러면 손실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 그 상황에 적응을 하든지 그러면 조그마한 거 갖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작은 그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투가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만약 미국 사람한테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생글생글 웃어봐요. 그 사람 자기 칭찬하는 줄 알지. 내가 입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 인상을 팍 써서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은 인상을 보고 평가를 하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받으면 말이 조금 거칠어도 크게 상관 안 해요. 여기 가끔 보면 식당에 할머니 중에 욕쟁이 할머니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입이 전부 욕이에요. 그런데 그 집 음식이 맛있고 값이 싸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할머니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친절하다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그 할머니 욕을 그냥 재미있게 웃으면서 들어요. 왜? 음식이 맛있고 값이 싸니까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마른 사투리를 쓰고 조금 억양이 세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뭐 서비스를 잘 해주면 다 이렇게 뭐랄까 반감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고치기가 어려우면 그건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데 자기 장점을 좀 살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네네. 내가 조금 화가 나든지 조금 이게 흥분이 되면 말이 더 빨라지고 목소리가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아니지 사실이지.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하고 말이 센고 빠른데 그걸 왜 오해라 그래? 제 마음 뜻은 그건 아닌데 그냥 막 흥분하면 말이 막 빨라지고 톤이 막 높아지니까 그게 조금 더 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해라면 안 된다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기가 화를 내고 목소리를 크게 해놓고 상대가 싫어한다고 오해라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성질이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건 오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는 화를 내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기를 바란다. 내 마음은 안 그렇다. 화를 내가 성질 내고 목소리 높아도 내 마음은 안 그렇다. 그렇게 자꾸 상대에게 이해를 받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내가 화를 내고 목소리를 크게 했으면 상대가 상처 입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왜 그걸 오해를 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상처를 입게 되는데. 제 마음은 화가 안 났는데도
그건 오해는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화가 났는지 안 맞아요. 났는지 상대가 알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이 화가 안 나도 자기가 큰 소리를 하면 상대는 화난 줄 알고, 자기가 화가 나도 웃는 표정을 짓고 자분자분 얘기하면 상대는 화난 줄 몰라요. 마음은 상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맹랑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아요? 옛날부터 1000길 물속은 알아도 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한치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화를 내는데도 내 속마음은 안 그렇다, 이걸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는 조금 과대망상이에요. 꿈 깨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꼭 이렇게 야단 맞는 소리를 하고 싶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스님한테 따끔하게 야단 맞고 정신 좀 차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 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욕심입니다. 그거는 돈을 천금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듣지. 그 경상도 남자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 해야 알아듣지.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뭘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 감정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서로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서로 교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생각을 나누면 소통하는 거고, 마음을 나누면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면서 계속 마음 나누게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살펴서 드러내고 살펴서 드러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드러내는 거를 못해요. 날 참아라 이래가지고 참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교감이 잘 안 돼요. 그다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꼭 참았다가 팍 드러내니까 내 생각,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내 생각 안 들어준다고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약간 기분 나쁜데, 그 조금 기분 나쁠 때 그렇게 막 들으니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쌓이지 않는데, 이걸 2번, 3번 쌓아놨다가 딱 터뜨릴 때 목소리가 커지고 화가 펄컥 나잖아요. 항상 한 번 다 아니고 2번 다 아니고 3번 다 아니고 하고 터지고, 보자 하니까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솥과 같은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거칠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화를 펄컥 내는 사람은 참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살피지 않고 그냥 억누르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상태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첫째는. 2번째는 가볍게 내어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이 감정이 쌓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폭발할 일이 적다. 네, 저는 사투리 고치기는 힘들 것 같고, 말을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내 마음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차려서 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손실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남이 화내서 하는 것 같다, 뭐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사투리가 잘 안 고쳐지네요. 아이고, 제가 말 빠른 게 잘 안 고쳐지네요. 아이고,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큰 소리 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뭐 그렇게 다 하고도 살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억울하다, 나를 오해했다, 나는 마음이 안 그랬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합니다.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막 사실이고 아니고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래 받아들였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냐 이건 별로 중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셨군요.
이렇게만 하면 손실을 감수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뭐 크게 안 고쳐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고쳐지는 건 금방 안 되니까 처음에 뭐를 감수한다? 손실을 감수한다. 손실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 시대에 존경하는 분께 질문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온 것은 제가 나쁜 말을 들어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폭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폭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간 끌어오는 감정을 사로잡지 못하고 상황에 흔들리며 포옹하지 못하고 안 좋은 말까지 하고 싶은 말까지 다 하게 되는데 가끔 알아차리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해서 순간 찰나무지 상태로 넘어가고 다시 또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안 좋은 말까지 다 해버립니다. 법률 스님 증문즉서를 들으면 정말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좋은 말을 안 할 텐데 그 포옹력으로 좋은 말이 순화돼서 말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순화해서 말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보일 때 저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실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실망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남에게 안 들키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저도 잘난 것도 없지만 남을 이렇다 저렇다 속마음으로 평가하는 제 모습이 너무 거만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그 정도면 거의 다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서 병이라고 할 거 없어요. 조금 들어보고 좀 심하면 이제 좀 병축에 들어간다. 즉 뭐냐,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조금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본인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다 갖는 일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같은 그런 성격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상처를 입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자기하고 멀어지든지 자기를 비난하든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과보를 받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그 요거도 먹으면 그래.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욕 좀 하겠지. 손실이 생기면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뭐 헤어지자 하면 그래.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과보를 기꺼이 받아야 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과보를 기꺼이 받아도 돼야 된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그 과보가 너무 크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부처님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성질 난다고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 그 과보가 너무 크다. 성질 난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지 마라. 성질 난다고 성추행이나 욕망에 성질 나던 욕망에 든다고 성추행이나 성폭행하지 마라. 과보가 너무 크다. 성질 난다고 욕설이나 거짓말하지 마라. 과보가 너무 크다. 성질 난다고 술 먹고 행패 피우지 마라. 과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과보가 어느 정도 크냐. 요즘 사회에서 뭐에 취급한다? 범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갈 수가 있고 아니면 큰 벌금을 물 수가 있다. 이건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 과보는 어떤 거냐. 욕 좀 얻어먹는다. 즉 비난을 받는다. 이제 헤어진다. 상대가 막 진료가 가버린다. 이제 이런 정도의 과보는 뭐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 성질대로 하고 그런 정도 과보를 받고 산다. 이 길이 이제 하나 있고. 근데 아까 앞에서 질문한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힘들어도 말 안 하고 쭉.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다 착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말을 안 하고 하니까 다 착하다 소리를 듣는데 이제 그게 쌓여서 어때요? 저래 이제 병이 되잖아. 화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그렇게 막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조금 나빠지고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화병은 날 일이 없어요. 미리미리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이 많다. 손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그걸 성질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이제 참으면 어떠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이제 앞에 질문하신 분처럼 이제 그게 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성질을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떠냐? 과보를 받는다. 즉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터뜨리고 터뜨렸다가 손해가 생기니까 또 참고 참았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터뜨리고 터뜨렸다가 손실이 생기니까 또 다음엔 참고. 그래서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참았다가 터뜨렸다가 참았다가 터뜨렸다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참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마라. 우린 그 두 길밖에 없는데 참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낼 거냐 참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알아차려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라.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려라. 내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알아차려라. 욕심이 들면 욕심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라.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지 말고 안 하겠다고 결심도 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라. 이렇게 알아차리면 스트레스도 없고 터뜨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으면 말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스트레스를 받고 말을 해버리면 이제 시원은 한데 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말은 하지 않되 참지를 않고 그냥 알아만 차린다. 화 내야지가 아니라 화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엔 자꾸 이쪽을 갔다가 이쪽을 갔다가 이쪽을 갔다가 이쪽을 갔다가 이래. 3-4번 참았다가 이게 어디 3번이냐고 팍 터뜨렸다가 또 손실이 생기니까 또 참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화가 나구나 욕심이 나구나 가기 싫어하구나 이렇게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뭐하다 가는데 가기 싫어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어하구나 하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하는구나. 그래 일어나기 싫구나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좀 된다. 조금씩 개선된다. 이게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건 나를 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 제가 이제 젊을 때 저희 스승님이 몇 분 계시는데 어느 스승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살 때인데 이제 산 월세 방에 사니까 그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막 이렇게 1시, 2시, 3시 돼가지고 수리채가 아글아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제 가끔 깨요. 그 소리에. 그러면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아이고, 이놈들, 술을 먹으면 그냥 조용히 먹지. 왜 술 먹고 지금 시계가 몇 시야? 2시, 3시잖아. 왜 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떻게 지내나 해서 제가 사는 동네가 이
술집 많은 상가 주위라서 이 제일 어려운 게 새벽마다 이렇게 좀 아직 깰 때도 멀었는데 2, 3시에 이렇게 아글아글 쓰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잠을 깨고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그 밤에 술을 먹고 그렇게 아글아글 쓰겠느냐. 그러니 그 소리를 듣거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누지 받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저렇게 답답하구나. 아이고 소리 더 질러라 더 질러라.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면 더 질러세요.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참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불평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병이든 아시겠습니까? 그게 병이든 그게 뭐 상처든 그게 무엇이든 그 사람의 살아온 경험에서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입장이 저렇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스님이 지금 뭐 성질이 조화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주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저분은 지금 저런 것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지금 질문을 하니까 제가 그게 아무런 저한테 스트레스가 안 되지. 저도 만약에 내 할 일에 딱 집중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내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딴 생각하면 어때요? 짜증을 내고 그러겠죠. 뭐 하느냐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문 시간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딱 시간을 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 안 듣고 내가 화내고 짜증내면 누가 들어오겠어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법륜 스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준비산 상태로 지금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암 스님처럼 되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스님하고 며칠 살아보면 아이고 그 스님 내 보기보다 틀리더라. 같이 살아보니 뭐 영 아니더라. 이런 소리 하기가 쉬워. 그것도 다 자기 부족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내 공부가 돼야 내가 편안하지. 늘 훌륭한 사람하고 살아서 내가 좋은 건 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덕이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우산을 가지고 있어야 아무 데를 가도 햇볕을 안 쬐고 비를 안 맞지. 남의 우산 밑에 있으면 그 사람 가버리면 나는 비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는 이미 일어나 버린 내 마음은 내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행동이나 말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라. 관점을. 근데 그거 우리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저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해 가면 뭐 완전히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죽었다 깰 정도로 큰 이제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이걸 안 고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정도로 가면 이제 고쳐지는데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많이 개선은 될 수가 있다.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누구나 다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오늘부터 자기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제 할 말 다 하거나 그런 경우는 집에 와서 마다 벌로
108배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8배절을 하면서 아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가 내 생각만 했네요. 이렇게 되뇌이면서 108배절을 자꾸 하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된다. 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뵐 때는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많이 봤지만 진짜 제 얘기는 아니었어도 많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같이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소중한 답변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나 좋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